대체로 막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병가 내고 이제 휴가 내고 그리고 이제 퇴직했다가 여기저기로 이직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그 개인하고 이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직장인이나 일반인 모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말입니다. 다 나 때문인가 봐. 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김종일입니다. 잠실 세내 근처에서 청립면 심리상담센터하고 최면 전문상담센터인 최면엔 상담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돕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해봤겠죠. 제일 큰 동기였을 것 같고, 예전에 제 지인이 대규모 집단 프로그램을 갔다가 돌아와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 앞에서 계속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려고 갔는데 더 나빠져서 온 경우죠. 근데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심리상담, 가족상담, 최면상담까지 계속 하게 됐던 동기고요. 그때 제가 뼈아프게 반성했던 게 마치 아기 여린 피부에 보이지 않는 선인장 가시가 박혀서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는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도움을 줘야 되나,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과정에서 보면 다양한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대인공포 같은 문제가 심리 내면에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또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청소년, 성인이까지 문제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 대인공포 같은 반응이 자꾸 일어나죠. 근데 이게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대규모 집단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사와 또는 동료 집단에 대인공포, 긴장과 불안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체로 막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병가 내고 이제 휴가 내고 그리고 이제 퇴직했다가 여기저기로 이직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그 개인하고 이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달램 같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심리 서비스가 더 일반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소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예. 강의라는 것은 어떤 지식 정보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 상담이나 마음 달램 서비스 같은 것은 문제를 이제 분석하고 또 변화를 주고 어떤 면에서 적응을 돕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힘들어지면 책도 사보고 막 여러 가지 유튜브도 찾아봐 가지고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정보는 많아지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긴 알겠는데 괴롭다고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마음 달램 서비스나 심리 상담 또는 최면 상담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혀서 질환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빠르게 해소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라서. 네. 가족 상담을 창시한 버지니아 사티어는 사티어 가족 상담 이제 치료 모델을 만드셔서 개인하고 부부, 가족을 다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징적인 것이 우리의 변화는 심리 내면에서 유일하게 일어나서 행동 수준으로 드러난다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이라면 인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씨앗 이론에서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라는 이제 가설이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성과 사랑과 일치성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잘 받고 존중받고 욕구와 필요를 잘 충족시키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잘 형성되고 마음에서 욕구나 어떤 필요가 생긴 것을 일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만으로 본다면 숲을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심리로 간다면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나무와 숲의 영향을 골고루 보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면 상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가 프랑스 파리에서 최면 연구, 임상 적용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최면 대가라는 걸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최면 상담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알아낸 것이 무의식 개념이거든요. 무의식 역동을 가지고 이제 심리학의 기반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회 산하, APA 산하에 심리 최면 분과가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신질환 이제 분류 편람에 DSM-5나 4에 모두 주요 치료 방법으로 최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최면이라는 이름이 변형돼서 뭐 심상치료 독일에 또는 내적 시각화 뭐 여러 가지로 응용돼서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들이 지금도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심리치료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심리 문제를 최면 상태에서 찾고 심리치료를 함으로써 행동 수준의 여러 고통과 지장이 나타나는 걸 집중적으로 조력을 해왔던 거죠. 이 두 가지 이제 심리 상담 기법이 기업에서 직장인 분들을 만났을 때는 특별히 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나요? 가족 안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최초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배운 대상이 누구냐면 어머니와 아버지죠.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문제 또는 뭐 이렇게 어렵게 했던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일어나죠. 이런 것을 가족 배경에서 이제 찾고 일반 상담이나 최면 상담에서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직장 생활에서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상사 동료 관계를 이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상담 테마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테마가 어렵다, 쉽다, 가볍다, 무겁다 상관없이 상담사는 항상 어떤 것이 훈련되어 있느냐면 그 사람이 호소하는 문제를 주의 집중하면서 엄청나게 잘 경청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공감 반응을 함으로써 내면의 어려움이 이제 해소되거나 좋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테마를 얘기하더라도 늘 이런 태도로 마주하고 변화하고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주 공통된 건데요. 직장인이나 일반인 모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말입니다. 다 나 때문인가 봐. 내가 다 망쳤어. 참 아픈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자책하거나 이제 자기 비하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 결국은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제일 해소해야 될 인지 왜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인지로 인해서 부정적 감정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돼서 나 때문만은 아니구나. 내가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좀 완화되거나 거기서 벗어나서 직원들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잘 적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직장인 분들을 만날 때 이제 달래머님께서 가장 자주 건네게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휴식이에요. 네, 의도적인 휴식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회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사회학 개념인데 성장 압력, 그 다음에 사회 압력에 시달리죠. 모범 답안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마구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에 적응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연 내가 어떤 거 하면 재밌는지, 어떤 게 즐겁고 행복한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휴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누적시켜서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 심인성 질환,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 고통이 계속 심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휴식을 의도적으로 해서 좀 해소하고 균형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상담센터에 와서 앉게 될 때까지 내담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갈까 말까? 내가 이런 데까지 가야 되나? 막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오시면 잘 공감하고 이렇게 해주면 첫날에 빵 터집니다, 대체로. 막 여성분들 같은 거 막 울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울다가 이제 점점 회기가 지나면서 담담해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동안 쌓였던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도 이제 원만하게 바뀌고. 대인 관계에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점점 이제 뭐 상사든 동료들하고 잘 지낸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뿌듯하죠. 예. 어떤 경우냐면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인관계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가족 배경을 꼭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족 안에서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주의가 어린 시절부터 발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막 어릴 때 혼내면 조그마한 아이는 엄청나게 무섭게 반응을 하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안 혼냈다 이렇게 하는데 애는 엄청 큰 성인이 혼낼 때 어쩌면 공포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내재돼 있다가 또래 집단이나 대인관계에 투사돼서 동일시합니다. 작은 자극에 너무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소해 보면 현재의 대인관계의 문제가 이제 점점 해소되고 적응적인 변화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이제 몸도 마음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제가 늘 했던 게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긍정 강화 명상. 또 하나가 긍정적인 자기 최면 암시. 이 세 가지를 제가 늘 하고 있는 그 루틴이거든요. 심호흡은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볼 때 산소가 결핍되면 뇌가 띵해지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피로가 누적되면 될수록 숨을 깔딱깔딱 쉬면서 일하고 있는 거를 다들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멍해지고 띵해지고 숨은 안 쉬고 틈틈이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는 거라서 산소 공급을 해서 뇌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꼭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 강화 명상인데 이런 명상은 이제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적 자원을.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뭐 즐겁고 재밌고 행복했고 성공적인 이제 기억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감정을 재경험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것이 이제 자기 최면 암시인데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자기 최면 암시를 20배씩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무의식의 강화가 돼서 멘탈이 튼튼해지는 거죠. 3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심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을 어떻게 쉬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위축된 폐를, 어깨를 이제 풀고 침대에 눕던 의자든 소파에 누워서 깊이 숨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팽창하게. 그리고 입술 사이로 이렇게. 만약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한다 그러면 한 10회에서 20번 하면 어쩌면 잠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만약에 최면 암시를 덧붙여 준다면 숨을 들여 마실 때 우주와 자연의 가장 좋은 에너지들이 내 안으로 쭉 빨려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스트레스들이 쭉 빠져나간다. 이렇게 암시를 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 자원을 강화하는 명상, 긍정 강화 명상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현대 최면의 창시자인 밀튼 에릭슨이 종종 썼던 건데요. 내적 자원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우리가 성장 과정에 즐겁고 재미있고 또 뭐 행복했고 성공적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날카롭게 문제점이 밖으로 드러내니까 그게 너무 자극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곱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곱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강화돼서 얘가 이겨요. 역조건 형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긍정, 강화, 명상. 그래서 상상력으로 하면 되는데 이 원리는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건데 뇌는 실제 경험과 가상 경험을 동일시해서 반응한다. 그래서 뭐 좋은 상상만 해도 뇌는 실제인 줄 알고 베타엔돌핀류의 면역력 증강하는 호르몬이 즉시 분비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몬을 입에다 넣고 막 씹는 상상만 해도 침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거는 막 써야겠죠, 그죠? 성장 과정에서 좋았던 추억을 오히려 플러스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상상하고 그때의 감정을 재경험하는 것이 아주 좋은 비법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에밀 구에의 자기 최면 암시인데요. 이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 암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암시를 한 번에 할 때마다 20회씩 하게 돼 있는데 귀에 쏙닥쏙닥 들려주듯이 잠자기 직전, 그리고 잠 깨기 직전에 최면 상태 비슷할 때 이렇게 하면 무의식의 강화가 돼서 점점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쭉 하셔가지고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직장인들과 임직원분들 그리고 이런 달램과 같은 EAP 서비스하는 이런 회사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사는 과정에서 이제 스트레스하고 누적된 피로감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꾹꾹 참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퇴직해버리고 이직해버리고 병간해버리고 이러면서 서로 손해가 나죠. 처음부터 막 인내하면서 한계에 도달하게 하지 마시고 좀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런 나 달램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상담하고 털어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볍고 빠르게 대처하셔서 정신건강, 멘탈 강화 이런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답변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푸하게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끝났네. 연습 2번 했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